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기다렸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처절성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내부 총질 의원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며 그들은 결코 민주당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정 원장이 밝힌 출마 지역구는 서울 강북을로 현재 현역은 비명, 아니 반명으로 분류되는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쌤통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꿀잼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정봉주와 박용진의 한판 승부,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미 결과가 예상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단 한 번도 절대 권력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0.7%라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폭주하는 검찰 정권,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집권 2년간 부정 지지율이 60%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임기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와 맞서 이 폭주를 멈추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 을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MB로부터 탄압을 받고 16년 동안 와신상담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치를 놓은 적 없고 오직 국민과 당원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봉주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정치 한복판에서 다시 달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저의 힘이 되고 저 정봉주는 여러분의 투사가 되겠습니다. 정봉주 개인의 용달이 아닌 민주당의 승리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승리의 큰 길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정 원장은 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와 맞서 이 폭주를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배는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며 서울 강북을에 출마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엔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들이 너무 많아 그중 한 분의 지역구를 도전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박용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꼬집은 건데요. 내부 총질, 민주당스럽지 않음 등의 말로 박 의원을 제대로 돌려가게 한 거죠. 정 원장은 월간지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갑에 당선됐는데요.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습니다. 이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해 팬덤을 구축했고 그는 이명박 씨의 BBK 관련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2017년 복권됐는데요. 통틀어 한 번의 국회의원을 해본 그가 감정적으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항상 최전방 공격수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그가 다시 재선에 도전합니다. 저는 감히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건 그가 최전방 공격수이며 그 공격수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6년 만에, 그러니까 출마는 20년 만에 다시 하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제 초점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정치적 용어로 하게 되면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면 다움입니다. 민주당 의원 다움, 그 다음 국회의원 다움, 민주당 다움을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분 도전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거기가 민주당답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기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16년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이제 밖에 있었는데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변혁과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 여기서 변방은 공부할 시간과 자기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원외위원장들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무척 보수적인 자세입니다. 혁신적인 자세도 아니고 변혁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전을 하고 죽을 때까지 말 위에 올라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설국열차가 아닙니다. 언젠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잘못해서 당원들이 심판을 외면하면 말 위에서 잠깐 내려서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로서는 나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을 비판하거나 박용진 의원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을 두고 수박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고리타분한 표현으로 하면 옛날에 이른바 운동권들, 이제 이게 좌파들을 겨냥하던 군부 세력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은 민주주의로 포장하지만 속은 빨갱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 수박의 원조가 그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였었으니까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사이쯤 어디쯤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비판받았죠. 네. 그러나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저는 이거는 단순히 내부의 이견이 아니라 네. 이건 없애야 할 대상, 제거 대상 음.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꼈죠.